구글 렌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민두찌님은 구글 렌즈를 평소 때 쓰세요? 저는 자주 써요. 대리사님은 자주 쓰시고. 우리 애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우리 애들도 구글 렌즈를 안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습관한 것 같아. 습관한. 안녕하세요. 12월 4일 월요일 오후 9시 제 91회 힐링 토크쇼 호문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구글 렌즈의 인공지능으로 보물찾기란 거창한 제목으로 사실은 좀 어그로를 좀 끌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렌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제가 모레 올라갈 한국 강사신문에 올라갈 제 칼럼 내용인데 이것을 쓰면서 제가 주위에 좀 알아보니까 의외로 구글 렌즈를 사람들이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쓰면은 되게 좋은 기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구글 렌즈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네이버 렌즈도 같이 구두로로 아마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아시고 구글 렌즈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할 건데, 그래서 구글 렌즈를 조금 한번 써보셨으면은 마음에서 제 미덕에서 이렇게 좀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솔직히 토크쇼를 좀 계속 해보고 싶은데 기존에 있는 분들은 또 모셨던 분들이 많고 새로운 분들을 좀 추천받기가 힘들고 선정하기 힘들어요. 신공호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제가 주제 잡아서 이야기하는 게 자료 만들기는 좀 힘들지만은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흥님도 어서 오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구글 렌즈 이야기 좀 해봅시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오늘은 저 혼자 떠드는 것보다 자료가 있지만은 조금 뭐랍니까 같이 좀 부응을 해주고 서로 내가 질문 드리면은 이야기 좀 했습니다. 루체님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루체님 잘 계시죠? 예. 이게 제 수요일날 한국 강사신문에 올라갈 제 칼럼 제목이에요. 구글 렌즈를 통해서 본 인공지능의 핵심적 활용. 저는 요새 이렇게 칼럼 쓰면서 그림은 대부분 제가 그냥 달리3에서 그립니다. 직접 그려가지고 뭐 오랜 시간 안 하고 그냥 1분 안에 그리면 끝내요. 이것도 뭐 프롬프트는 간단하게 한국에 있는 20대 여성이 구글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모습을 그려라 하니까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불합격했고 내한테,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이 합격해가지고 지금 이 사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는 가운데서 나는 구글 렌즈를 쓴다 안 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채팅창에 한번 좀 남겨주세요. 저도 여기서 설문조사 좀 해봅시다. 고등학생님 어서 오세요. 진짜 고등학생님이신가? 궁금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어흥수지님 처음 들어본다고요? 구글 렌즈를? 네. 일단 구글 렌즈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여기 제 칼럼 내용인데 잘 안 보실 거예요. 말로 할게요. 구글 렌즈가 처음 시작한 게 2017년에 처음 시작했어요. 구글 포토하고 어시스턴트 일부러 이렇게 세상에 처음이 되는데 벌써 이제 7년 정도 됐죠. 그러면서 실제 계속 매년 업데이트 시키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안드로이드 폰을 사면은 구글이란 자체 폴더가 있으면서 그 안에 디폴트로 담겨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구글 렌즈는 그게 한마디로 스탠다드 디폴트에 없어요. 따로 깔아야 됩니다. 따로. 예. 구글 렌즈에 작품을 넣었는데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삐져서 잘 안 씁니까? 아, 그래요? 어쨌든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막 구글 렌즈 엄청나게 장한 기능을 설명하지는 않고 제가 준비된 자료 내에서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것은 안내를 해드릴게요. 원래 이게 다솜직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 인공지능을 쓰다 보니까 나도 칼럼을 이걸 다 사실은 이게 내가 칼럼을 쓸까 말까 좀 낭설이도 했는데 제 원래 칼럼의 큰 테마가 생활 속의 인공지능이거든요. 생활 속의 인공지능이라는 테마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맨날 제가 쓰는 칼럼이 좀 어렵게 느껴져 가지고 아예 쉬운 제목으로 한번 다가가 보자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내가 그림으로도 설명해 보겠지만은 이 구글 렌즈는 사실은 렌즈니까 뭔가 카메라로 뭔가 인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체빈 이미지 인식 기능이 뛰어나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가다가 꽃을 봤다. 낯선 나무를 하나 봤다.
그 구글 렌즈에 찍으면 즉각 바로바로 그것을 알려줘요. 근데 네이버에 있는 스마트 렌즈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어가지고 사실 같이 좀 쓰는 걸 저는 한국에서는 좀 추천드려요. 근데 정확도 면에서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구글 렌즈 쪽을 조금 더 정확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 그 텍스트 이 두 번째 텍스트 인식 기능이라든지 번역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랜드마크 인식, 상품 검색은 네이버가 좀 더 잘해주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텍스트 복사 요런 기능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쓰는 것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자료는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봐주세요. 제이님도 어서 오세요. 예. 넘겨가지고 요거는 제 칼럼을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처음 자료가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안 보시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매뉴얼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구글 렌즈로 딱 해보니까 영어에서 한국어, 뭐 구글이 여러분들 번역 기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영어에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뭐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영어 한국의 한 예를 이렇게 화면 캡처해가 보냈는데, 이게 제 스마트폰에서 캡처한 겁니다. 퀵스타트도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번역도 스마트폰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용면은 잘렸는데 제가 여러분 잘 안 보실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확대를 했잖아요. 이 튜토리얼 기능은 데스크 프로토가 제공하는 기능을 단계별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즘 구글 번역 기능이 특히 뭐 GPT가 나오면서 인공지능 번역 기능이 있으면서 아주 번역이 올해 한 해 들어서도 퀄리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 구글 번역, 파파고 번역, 그 다음에 챗GPT 번역 요 세 가지만 딱 해볼까요? 여기서 어느 번역 기능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브리스님 GPT, 예. 수지님도 챗GPT. 다른 분들 의견은 없으신가요? 구글. 스위트리님 구글, 데레사님 구글. 저는 사실은 수시로 뭔가 비교해보고, 제가 이런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남들한테 오늘 이런 믿어봐듯이 이야기해 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 주 근본 자체가 영업 출신의 사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은 답을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요새 디벨 번역이 뜬다고요, 비마님? 그렇구나.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사견입니다. 아까 구글 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는 챗GPT가 가장 우수했어요. 구글은 일단은 존칭어밖에 항상 존칭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좀 뭔가 활용을 할 때, 그래서 근데 번역의 퀄리티는 뭐 구글이나 파파고나 사실 거의 유사한데, 파파고는 존댓말도 해주고 반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있습니다를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줘요. 디벨은 내가 따로 메모를 해놓을게요. 예. 비마님 감사합니다. 예. 디벨이 어떤 건지 스위트리님이 물어보시네요. 예. 그래서 비마님은 타이핑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챗GPT는 내가 프롬프트 쓸 때 한글 비존칭체로 쓰라 이러면은 뭐뭇이 있다, 있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거 그냥 말 표현 자체뿐만 아니라 번역의 어떤 퀄리티 자체가 구글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던데요. 예. 빙바드가 좀 더 번역을 잘한다고. 빙은 빙이고 바드는 바드지. 빙바드는 또 뭐예요? 빙은 마이크로소프트 빙이고 바드는 구글 바드인데. 빙앤바드. 그렇죠. 브릭스님은 또 어쨌든 뭐 원어라는 어떤 느낌이 있으니까 또 그게 또 오를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저는 챗GPT의 번역 기능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았어요. 근데 빙앤바드가 또 좋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게 충분히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뭐 챗GPT에서 3.5는 무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비교해 가면서 내 취향에 어디 것이 맞는지를 잘 이렇게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디플. 디플이 우리나라 거가 아닙니까? 이모님? 그렇죠. GPT 기술은 오래전부터 돼 있는 건데, 이제 GPT 3.3 버전부터 공개가 됐죠. 그래서 3.5까지가 지금은 이제 공개 버전도 나왔고, 유료 버전은 4.0이 이제 GPT 4.0을 쓰고 있는데, 3.3이 작년 11월 30일이 됐고,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이지 않습니까? 지금 4.0인데, 3.5는 무료로 공개되는 버전이고, 유료로 공개되는 버전입니다. GPT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스위트리님 아까 들어오신 거 인사도 못 드리고 어서 오세요. 양마마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아까 왜 안 넘어가지지? 요거는 제 책을 거꾸로 한국어를 영어로 한번 바꿔봤어요. 책 사진 찍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이거 영어로 번역해 주세요. 이러면은 뭐 왼쪽에 있는 한글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물론 당연히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 주니까 한국어로도 잘 번역을 해 주겠죠. 이런 기능이 사실은 당연히 되는 건데 왜 유용하느냐 이러면은 제가 궁극적으로 요걸 좀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보는데 그치지 말고 여기에 번역된 기능을 전체 선택을 누르면은 텍스트 복사로 들어갑니다. 이 전체가 번역된 게 그대로 복사가 돼요. 그럼 어디 가서 그것을 그대로 갖다 붙여 넣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용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림 사진을 찍어가지고 텍스트로 바로 그냥 읽을 수 있는 이런 OCR 기능이 있으니까 그것도 번역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편리한 기능입니까?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도 유용하지만은 특히 해외여행 갔을 때는 엄청나게 편리합니다. 그것도 이제 다음 장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벨은 독일 거라네요. 예, 저도 관심을 가지고 디벨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것은 구글 렌즈가 이제 잘하는 것이죠. 제가 일산에 사니까 일산 MBC 사진을 한번 직접 찍은 건 아니고 가져와 봤어요. 가져와 보니까 바로 이 부분에 일산 MBC라고 옆에서 소스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게 구글 렌즈죠. 그래서 여기가 어딜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내 이야기 했지만은 어디 식당을 찾아가든지 할 때 망설 필요 없어요. 그냥 구글 렌즈 비춰주면은 지가 다 찾아줘요. 레고 드림 낸다. 그걸 보셨구나. 역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랜드마크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국에 식당 갈 때 영어는 어느 정도 찔는데 뭐 브릭스님이야 스페인어 잘하지만 스페인 갔을 때 스페인 메뉴가 보인다든지 지금은 이거 프랑스 갔을 때 그 프랑스 음식점의 메뉴예요. 왼쪽이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간적으로 하면은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 걸 데친 농어 필레 뭐 순간의 신 이건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야채 어떤 뜻인지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하지 않고 아무리 외국어로 돼 있는 메뉴더라도 그냥 사진만 툭 찍어버리면 되는데 얼마 전에 내가 빠니보틀이나 곽튜브 이런 애들은 워낙 이제 세련된 여행 가니까 보는데 유튜브에 보면서 메뉴판 읽으면서 하나도 모르겠다. 그걸 쳐다보고 있을 때 바보도 아니고 저거 그냥 구글 렌즈로 찍으면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행 다닐 때 사람들은 구글 지도는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카카오맵이라든지 티맵이라든지 이거는 해외에서 서비스는 안 되는데 구글 지도, 구글 맵은 전 세계를 커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가든지 베트남 가든지 중국 가든지 뭐 어디든지 다 되는데 서유럽 갔을도 마찬가지고 좀 확대해가지고 지도만 잘 쓸 게 아니고 구글 렌즈라는 앱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구글의 번역 기능하고 자동적으로 연동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편리하게 쓸 수 있다. 예. 올레비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존경하는 올레비에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보물 찾기는 어그로고 구글 렌즈에 있는 인공지능 기능을 우리가 좀 잘 써보자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목소리가 지금 사실은 감기가 잔뜩 들어가지고 그래도 미덥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주사까지 맞아오고 나서 부상 투혼입니다. 저도. 그래서 목소리가 좀 갔었는데 물 마시면서 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요새 유튜브 라이브도 그렇고 그냥 생으로 내보낸 걸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유명한 그리고 구글의 바디에 당연히 이 기능이 있겠지만은 구글 렌즈에서도 이것을 씁니다. 옆에 빨리 읽으신 분 왼쪽에 읽고 있지만 요게 나는 이거 읽지도 못하겠어요. 그냥 저도 복부돼 가지고 가져온 건데 이게 케플레의 법칙이라는 건데 케플레 3법칙이라는 건데 그 수금지와 목도처럼 명하는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의 이제 행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행성들의 타원으로 도는 주기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게. 케플레 3법칙 해가지고. 물론 케플러라는 사람을 또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우주 쪽에서는. 그래서, 뉴턴하고 이 케플러하고가 사실은 특히 그 물리학 우주 이쪽에서 엄청난 중력이라는 것에 같이 연구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케플러의 사무처 요 공식을 과제로 받았다고 했을 때 넣어놓고 그냥 사진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사진까지 자동적으로 연결된다. 물론 여러분들이 챗GPT나 바드나 빙이나 쓰면 이렇게 되지만은 어쨌든 사진으로만 찍어도 예를 들어 내 가다가 이 공식을 쓸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타이핑할 필요도 없이 사진으로 콩 찍고 분석해줘. 빙이나 바드는 아직까지는 사진 찍어가지고 인식을 못합니다. 근데 챗GPT 유료 버전에서는 사진 찍어가지고 요것을 설명해줘 하면 지금 이것처럼 설명해 줄 겁니다. 뭐 해보나 안 해보나 사진을 읽어드리는 기술이 지금 챗GPT 4.0에서는 있으니까요. 샤이님 어서 오시고요. 여행하는 코나님도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구글 렌즈에서 있는 인공지능 기능에서 배우는데 평소 때 구글 렌즈를 의외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구글 렌즈를 좀 쓰십시오. 요새 인공지능 세상인데 스마트폰에 누구나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애플 같으면 앱스토어에 가가지고 그냥 설치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있는 편한 기능을 쓰고 이것을 좀 습관화시키면은 내 생활이 엄청나게 편리해집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려고 지금 이런 미드업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플러 법칙도 사진만 찍으면은 바로 설명해 주는 데까지 이르른다. 그래서 그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식물이나 동물 이름 여러분들은 이런 거 좀 안 궁금해요? 길거리 가다가 꽃을 봤는데 난 저꽃 모르겠다 이러면은 사진 안 찍어 보십니까? 이 성격인데 저는 꼭 그런 걸 찍어보고 그 이름을 좀 알아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지금도 제 와이프가 지금 이 안에 같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 아내가 하여튼 궁금한 것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맨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또 금방 까먹더라도 한 번씩 쳐다보고 하는 것도 뭐 동물이야 뭐 특별한 동물인데 동물을 내가 직접 보고 저 동물 뭐야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지만은 저는 가끔 가다가 TV를 보다가도 모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TV에 있는 그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요. 그러고 그 사진을 자릅니다. 그 부분만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구글 렌즈 같은데 검색해가지고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인공지능이 발달돼가 놀랍도록 대답을 잘해줘요. 그래서 정말 편리한 세상에 우리 살고 있구나. 그 옛날에 도깨비 방망이 이런 이야기가 두드리면은 뭔가 금나와라 뚝딱 이렇게 하듯이 그런 세상이 지금 올해 여러분들이 느끼는 세상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올해 한 해를 살았는데. 그 다음에 아까 브릭스님이 구글 렌즈가 자기 그림 못 알아본다 그러는데 브릭스님이 조금 더 유명해지면 모르겠는데 잘 알아볼 거라고 했는데 미술관에 가가지고 좀 유명한 그림이겠죠. 박물관에 해당되는 미술관에 가가지고 그림 그리고 해주면 바로 화가 그림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해외여행 갔을 때 이제 평소 때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파리 에펠탑이라든지 뉴욕의 핍스 애비뉴라든지 뭐 타임스퀘어 같은데 이런 데 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상품 매장에 갔을 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실제 영업시간이 어찌되고 이런 데까지도 연결시켜가지고 정보를 주니까 뭐 사실 구글 맵, 구글 렌즈만 있으면은 해외 여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겠다 생각돼요. 그 다음에 뭐 QR코드나 바코드 이런 스캔까지도 바로 되고요. 근데 이것은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구글 렌즈를 특화시켜가지고 잘 안 쓰는 이유는 이렇게 QR코드나 바코드는 안드로이드 폰이든지 뭐 그 다음에 애플 폰이든지 그냥 카메라 기능 안에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중복이 돼 있어서 잘 안 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 부분도 인공지능 기능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인공지능이 어렵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쓰고 있는 휴대폰 안에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소소한 것이지만 찾아 쓰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뭐가 있었을 때 맞아 호몽이 옛날에 구글 렌즈 이야기했는데 나도 한번 써봐야지 이런 식으로 써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은 사실은 구글 렌즈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도 스마트 렌즈라는 기능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것을 네이버에서 따로 뺐다가 네이버 그것을 치면은 이제 검색창 옆에다가 초록색 동그라미 도는 모양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가지고 스마트 렌즈 기능을 넣어놨어요. 옛날에는 이 스마트폰 기준으로 앱에서 가운데 초록색 도는 모양을 이렇게 그려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검색창 왼쪽에다 이것을 띄워놨다고. 조만간 인공지능이 자기가 알아서 또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뭐 누구나 예측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루체님. 어려운 한자를 저는 그래도 한자를 좀 배운 세대가 되는데 요새 젊은 분들은 한자를 모르는 분들이 더 많죠. 근데 가서 그냥 턱 갖다 대면은 간체든 번체든 읽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스마트 렌즈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 제가 직접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으면은 잠시 그걸 하고 이렇게 하면 렌즈 기능은 구글 렌즈하고 비슷하고요. 음악 틀면은 그냥 음악도 자동적으로 누가 부르는 무슨 곡인지 알아주지 않습니까? 음성 인식 기능도 있고 여기서 QR 바코드 기능, 그다음 쇼핑으로 바로 연결되는 어떤 상품을 딱 찍으면은 네이버 스토어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게 있고 팝하고 번역도 이 안으로 들어왔네요. 이거는 내가 최근에 못 봤던 기능인데 그다음에 뭐 사진 찍어 검색하는 기능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다음은 다음대로 구글은 구글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대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들이 메이저 회사들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이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어그로 끈 것은 사실은 구글 렌즈였지만은 인공지능이 결코 뭐 코딩을 한다든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조금 내 생활을 편리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쉽게 쓰는 그다음에 내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앞으로 2023년 4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인공지능이 없으면 안 되는 인공지능은 나의 하나의 또 반쪽이야 하나의 분신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어른아이님 어서 오세요. 예, 오늘은 구글 렌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사실은 봉사적 리더십이라는 말을 이렇게 가끔은 쓰는 말이거든요. 봉사적 리더십. 그래서 이 봉사적 리더십이라는 게 말인데 사람은 누구나 리더가 좀 누구나는 아닙니다. MBTI 기질에 따라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남을 좀 잘 리더할 수 있는 어떤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것을 나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봉사적이라는 말을 왜 붙였냐면은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오늘 구글 렌즈를 새롭게 호몽이를 통해서 배웠고 아니면 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알고 있는 사실을 호몽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인지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주위에 자꾸 전파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제가 말하는 광의의 봉사적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유머 잘하는 신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더니 어디서 하나 들으면은 자기 혼자 그것을 이렇게 간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5명 이상씩한테 자꾸 전파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습관들이 나오면은 결국에는 유머 잘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내가 어떤 지식을 알게 되면은 그런 것을 혼자 그냥 외워보려고 하지 말고 자꾸 주위에 알려줘요. 어떤 계기가 됐을 때. 그러면은 훨씬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이제 화면에 띄어진 요 한국 강사신문에 칼럼을 계속 수요일마다 쓰고 있는데 좀 벅차요. 근데 요번 수요일께 올라가면 32번째 칼럼이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이 화면은 지난주에 올라갔던 거고. 잠깐만요. 물 한잔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어쨌든 간에 한 3,000에서 4,000자, 많게는 5,000자 정도 이렇게 칼럼을 하나 써가고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는 게 저한테는 이게 짧게 해봐야 한 4시간, 길게 하면 7, 8시간까지도 걸리는 이런 작업인데 평균은 한 5, 6시간 정도 걸리는 작업이에요. 계속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지난 5월 초부터 이걸 했는데 저한테는 남는 게 많죠. 올해 챗GPT를 우리가 어쨌든 소나피처럼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인공지능 칼럼을 쓰면서 저는 남들보다 좀 더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해야 칼럼을 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오늘 구글 렌즈는 지금 여기 있는 쓴 글들보다는 조금 더 쉬운 주제예요. 근데 적어도 제가 지난번 미드업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인공지능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아까 브릭스님이 뭐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그런 세상은 이미 나와 있고요. 어떤 한 부분입니다만 사실은 제 전문 분야인 머신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공장에서 분량을 잡는 그런 분야인데 이게 B2B 분야가 되다 보니까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상당히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인공지능이 많이 적용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어떤 하나의 뭔가 분량을 잡기 위해서 학습을 시킬 때 데이터가 막 미니멀 5,000개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했는데 요새는 100개, 200개면 끝나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100개, 200개를 가지고 지가 안에서 자체 학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자가학습 기능인데 그런 게 아까 브릭스님이 이야기했던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기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영어 회화 학습도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필요 없어요. 챗GPT하고 그냥 대화하면 돼요. 네가 너무 말이 빠르다 하면 좀 느리게 해줘 하면 느리게 해줘. 말이 길면은 짧게 해줘 하면 짧게 해줘. 그냥 선생님도 이렇게 친절한 선생님이에요. 어떤 불평도 안 해요. 놓으라고 하지도 않고 가끔은 저한테 없는 것이라면 없습니다 이라 하지만은 무조건 말하면 대답해요. 이렇게 친절한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꼭 지금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좀 편리하게 쓰시고 주위에도 좀 많이 전파를 해 주십사 하는 분인데 제가 구글 렌즈를 아까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는데 의외로 내 주위에 구글 렌즈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글 렌즈뿐만 아니라 네이버에 스마트 렌즈까지도 제가 사실은 애플 폰을 안 쓰고 있어서 애플에 대해서 이야기는 못 드립니다. 근데 애플에도 당연히 이 스마트 렌즈라든지 어떤 이름이 있겠죠. 그걸 조사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핑퐁님, 세상궁금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구글 렌즈를 통해서 인공지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관심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제가 이게
챗GPT를 처음 안내하는 칼럼인데 제가 1번 칼럼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했는데 벌써 1호부터 지금 7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칼럼들을 쭉 계속 써오고 있는데 안에 내용을 좀 쉽게 써보려 해도 인공지능 기능을 글로 쓰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지금 제가 처음에 했는데 챗GPT는 이제 사람들이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거라고 보고요. 제가 다뤘던 주제 중에서 조금 이제 음성 비서 이 부분도 챗GPT가 그렇지 11월 달 중순까지는 휴대폰에서 유료 사용자만 음성 비서를 쓸 수 있었어요. 챗GPT 안에서도. 이제 내가 구글 렌즈 이야기를 뭐 질문이 올라오면 더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이야기로 그냥 슬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3.5에서도 마이크 기능이 열렸어요. 아까 제가 그 영어 회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불어 배우고 싶은 사람은 불어로고 스페인어 배우고 싶은 사람은 스페인어, 일어 배우고 싶으면 일어로 걔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회화 선생님이 되니까요. 그래서 마이크 기능이 열렸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데 제가 이 칼럼을 쓸 때가 5월 17일인데 이거는 그냥 인공지능 스피커하고 그다음에 카톡에 아수겁이라는 거 그거 이야기하기 위해서 칼럼을 썼는데 불과 6, 7개월 만에 이제는 영어 회화 선생이 내 휴대폰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때하고도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세상이 빨라졌습니까?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속의 인공지능 이것도 지금 어저께 뉴스가 어디더라? 상암이라 했나? 홍대라 했나? 근데 서울에서 동대문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무인 자동차가 왔다 갔다 무인 버스 심야에만 시범 운행을 한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일정 구간에 있어서 무인 자동차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당무가 시범 운행하는 동안은 두 명이 그 어쩌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항상 승무원이 탑승해가지고 본독하는데 아마 이것도 발 빠르게 우리 안으로 쳐야 될 거예요. 이제 운전사 없는 버스가 곧 몇 년 안에 우리 옆으로 바로바로 오지 않을까. 이게 완벽하면 되면 일정 구간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나중에 여기 또 뒤에 나오니까 그때 이야기를 좀 할게요. 무인자동차 얘기는. 그 다음에 어쨌든 내비게이션도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쓸 때 내비게이션을 그러니까 인공지능 내비게이션을 잘 쓰는 사람 못 쓰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인공지능 내비게이션은 차에 이미 그 인공지능 내비게이션 있는 사람하고 아니면은 그게 안 돼 있으면 티맵이나 카카오 맵을 통해서 쓰는 사람 이 세 종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이핑을 치는 사람들은 하수입니다. 차에 있잖아요. 그렇죠. 타이핑을 치지 마세요. 카카오 맵이든 티맵이든 차에 있는 인공지능 앱이든 무조건 말로 하세요. 앞으로 모든 것을 STT 기능을 스피치 투 텍스트 기능으로 입력하는 버릇을 자꾸 키우십시오. 저는 경상도지만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STT 기능을 훈련을 해가지고 제 말은 인공지능이 잘 알아듣는 편입니다. 근데 표준어 쓰면 제대로 잘 알아듣는데 걔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또박또박 이렇게 말하는 버릇을 키우세요. 그러면은 의외로 인식률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 인식률도 챗GPT 인식률이 정말 뛰어나요. 그리고 설령 한두 자가 틀리더라도 올바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이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말로 이제 텍스트로 타이핑하지 말고 말로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이끄는 세상 요거는 뭐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챗GPT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요. 요 주제를 가지고 변화된 것을 여러분들한테 스마트폰 카메라가 DSLR을 넘는다 이 기능은 뭐 이미 앞에 구글 렌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DSLR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 가지고 인공지능이 아직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 생각이고 그 다음에 내년 4월로 예상되는 요 공간 컴퓨팅 애플의 비전 프로 뭐 이미 500만 원이 넘는 환율로 이렇게 되겠지만은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직접 사시든 못 사시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어디 체험할 기회가 있으면은 꼭 한번 체험을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메타에서 나와 있는 그 고글도 뭐 6, 70만 원대 하니까 그런 것들도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요런 시대가 발전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안 쓰더라도 홀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냥 우리 맨눈에 요 다음 세상은 공간 컴퓨팅은 공간 컴퓨팅인데 우리가 고글을 안 쓰고 실제 그냥 맨눈으로 허공에 있는 3D 상이든지 2D 상이든지 보고 내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이런 게인데 이것은 홀로그램이 발달돼 가지고 이루어질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기술, 홀로그램 기술은 아직은 너무 좀 빠른 기술이라 하는데 요것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가지고 연구하는 기술입니다. 대레사님 채팅창에 있는 거를 내가 밑에 PC 화면에서만 보다 보니까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 못했는데 잘 못 알아듣는다고. 그 구미 맛이라서 그래요. 모든 게 사고 나면 엇글대고 사고 나면 사실 하드웨어는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통화 내역을 글로 변환해주는 그렇죠. 이제 클로바가 대표적인 기능이었죠, 루체님. 통화 내역을 해가지고 음성 변환시켜주는 것은 또 그런 것들이 클로바가 제일 발달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르면은 자꾸 나보다 좀 젊은 사람 이런 것들 좀 잘 아는 사람들 꼭 젊다고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잘 아는 사람들 자꾸 물어보고 새로운 기능들 하나하나 써봐야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특히 자라오는 젊은 세대들하고 대화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을 읽는 AI 기술 요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글을 쓰는 6월달만 하더라도 영상을 그러니까 사실은 fMRI를 통해서 MRI 영상 사진을 톡톡톡 찍어가지고 그것을 수동 입력해 주는데 요새는 이게 실시간으로 된다는 거. 실시간으로 인간의 마음을 읽어준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기술이죠. 우리가 이제 생각만 하면은 그것이 영상이 되는 그런 세상이 왔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지난 이야기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영화 속의 인공지능은 영화 속에 이미 인공지능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저 요즘 왜 기억력이 이렇게 왜 이래 없을까요? 최근에 본 그 인공지능 관련된 영화 참 재밌는 게 여러분들은 저 뭡니까? 인공지능 영화 보신 게 뭐 있어요? 채팅창에 한번 엑스마키나 이런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엑스마키나를 아주 재밌게 봤어요. 거기 보면은 끝이 좀 묘하게 끝나죠. 뉴욕으로 그 엑스마키나가 탈출을 해가지고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마지막 모습인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했죠. 그건 완벽한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도 더 똑똑한 그런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화 속에서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은데 의외로 이 영화 속의 인공지능이요 1930년대부터 이 인공지능이 나왔습니다. 정말 빨리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인공지능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할루시네이션이란 말을 여러분들은 할루시네이션을 뭐라고 번역해요? 저는 뻔뻔한 거짓말로 번역하거든요. 직역하면 환각입니다. 환각. 예.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구글 바드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든지 글로바X는 네이버고 그 다음에 챗GPT든지 진짜 뻔뻔하게 거짓말 정말 잘해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닌지를 잘 가려내는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요놈이 거짓말 하는지를 어느 정도 간파가 돼요. 저는 거의 매일 챗GPT를 쓰다 보니까 이제 좀 알겠더라고. 그리고 챗GPT가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근거 문서를, 그러니까 소스를 알려주니까 정 의심스러우면은 그것을 찾아보면 돼요. 이서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글 렌즈 이야기하고 지금 인공지능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제가 쓰는 한국 강사신문에 제가 쓰고 있는 칼럼들 제목을 이렇게 캡처해 놓은 건데 요거 보면서 제가 이것을 쓴 이후로 어떻게 또 변했는가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챗GPT를 실제 여러분들이 이메일 쓰면서 얼마나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연습 삼아 해보세요. 고민해가지고 이메일 쓸 필요 없습니다.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작성해줘요. 물론 저는 또 이메일 쓰는 게 뭐 아무리 작성을 잘해줘도 내가 쓰는 것을 원하니까 굳이 챗GPT까지 가서 쓰진 않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로 쓴다든지 낯선 언어로 외국하고 이렇게 이메일을 쓸 때 그리고 회사에 어떤 중요한 이메일을 쓸 때 얘한테 맡겨버리면 끝내주게 써줍니다. 물론 항상 전제 조건은 프롬프팅을 잘해야 돼. 프롬프팅이 뭐예요? 텍스트 문서를 내가 원하는 사항들을 왜 벽 보고 믿어하냐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마우스를 깜빡깜빡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버렸네. 누체님 지적 고마워요. 그리고 벽 보고 그냥 믿어하고 있습니 그래서 내가 이거 프롬프팅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일단은 내가 원하는 내용을 아주 장황하게 많이 적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도 뭐 예를 들어 20대 한국 여성을 그려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경을 쓰고 있고 머리 스타일은 뭐 색깔은 어떻고 스타일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보다 정확하게 그려주고 다른 텍스트를 원하는 어떤 그런 자체도 프롬프팅을 정확하게 해주면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반영해가지고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 외에도 제가 쓴 칼럼이 뭐 기후변화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막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으면 라마2라는 말을 다 보셨을 건데, 이것은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고, 어떤 오픈소스를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겠다든지 어떤 앱을 만들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가벼운 인공지능 소스가 들어가 있는 이런 라마2가 여러분들 페이스북 하는 메타, 거기서 오픈소스로 공개한 이후로 이게 엄청나게 반향을 많이 일으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앱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뭐 챗GPT 같은 이런 데는 소스 공개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대주주인 뭐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런 쪽에만 뭐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LG 엑사원 2.0 이야기인데 요거 뭐 엑사원을 길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네이버가 인공지능으로 뭔가 시도를 많이 하는데 계속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좀 절망적입니다. 사실은 아웃풋들 자체가. 자기들도 그걸 아니까 네이버는 앞으로도 계속 시도할 걸로 알고 있는데 SK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은 삼성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 인공지능을 B2B 비즈니스 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B2C 분야에 걸어놓으면은 너무 챗GPT라든지 구글 바드라든지 빙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차별화 시켜 나가는 겁니다. 엑사원이 제일 먼저 그쪽을 내세우는 거고요. 오늘 목소리가 진짜 한계가 45분 됐는데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안서 작성할 때도 옛날에 챗GPT가 내가 이 칼럼을 쓸 때만 해도 PPT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사이트나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따로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안서 그러니까 작성을 하려면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하기 위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텍스트 문구만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료 버전에서는 PPT 자료를 바로 만들어줍니다. 엑셀 파일도 바로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해왔다는 게 7월 달하고 6개월 만에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로봇 태권브이 이거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다른 기술들보다도 배터리 기술이 조금 늦어요. 배터리 기술이. 배터리를 소형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 기술로 원자로를 쓰지 않는
제가 칼럼에서는 뭐 고체연료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이언맨처럼 원자로를 쓰지 않으면은 콤팩트한 어떤 그런 것은 사람 크기의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도 조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게 배터리가 오래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로봇 태권보이 같이 이렇게 대형을 만들려면은 그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작권 문제 한번 이야기 드린 적도 있는데, 저작권 문제는 적어도 인공지능으로 그린 그림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뺏겨 쓰라는 말이 아니고 갖다 써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은 드리는데, 이것도 또 몇 개월 안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의 대체적인 룰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 그림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뭐 글도 사실은 그 만들어주는 글이 자기 게 아닐 수 있다는 의심도 한 번씩 해보면서, 뭐 저작 활동을 하면은 웬만하면은 머릿속에 나오는 걸 직접 타이핑하는 것도 좋은데 뼈대를 잡는다거나 가이드를 잡는다거나 이럴 때는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것도 꽤나 괜찮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가 들어요. 그 다음에 CPU, GPU 이야기도 제가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 때문에 그래픽 프로세스 유니트라는 GPU가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가 엄청나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은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이제 자체 GPU를 좀 만들려고 IBM도 마찬가지고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독점 시대가 아마 내년 초에 되면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 아성이 있기 때문에 워낙 엔비디아가 이렇게 게임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픽 프로세스 유니티 뭐 선두주자로 한참 동안 잘 나가고 지금 현재 인공지능까지도 나와가지고 이 지금 GPU 칩은 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는 아닐 거고 어쨌든 내년 중에는 이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제 예측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음악 만들어주는 그런 인공지능도 우주성격으로 많이 생겼죠. 그래서 저는 직접 뭐 제가 작곡 활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가사 써주고 이런 것들은 그냥 채티피나 바드나 이런 데서 다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법률이 있는 그런 작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인공지능이 많은데, 지금 뭐 유튜브도 제가 정확히 아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유튜브도 이제 음악 작곡 프로그램을 내놨다고 내가 최근에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여러분도 혹시 들으신 분이 있습니까? 유튜브에 무료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말고 아예 인공지능으로 작곡하는 것들 유튜브도 제가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유튜브가 아닌가요? 듣고 계시면 한번 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부분들은 작사도 작곡도 직접 한번 해보시는 그런 시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여기까지는 가지는 못했네요. 그리고 올해 제일 많이 변한 게 있다면 포토샵입니다. 이 포토샵 인공지능을 도입해가지고 파이어플라이어부터 해가지고 내년 어도비 2024에 있는 기능들이,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기능들이 너무너무 파격적인 기능들 말이야. 이제 단순히 포토샵이 그림 그리는데 끝나지 않고 동영상까지 만들어주는 대로 아마 같이 합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베타 버전에서는 그런 기능들도 보여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인기 없는 알렉사도 미국에서는 뭐 사실 아마존이 음성 비서, 음성 스피커 이쪽에서는 넘버원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이 알렉사에다가 인공지능을, 기존에 인공지능 있죠. 음성 비서니까. 근데 챗GPT에 버금가는 그 정도 인공지능을 실어가지고 완전히 환골탈게 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우리 한국은 또 이게 어떻게 대응할지, 글로벌하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휴대폰을 항상 24시간 끼고 있으니까 이거하고 차별화가 좀 어려워. 저도 뭐 구글의 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공지능 스피커 많이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이 휴대폰으로 다 대체가 돼버리니까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축구하는 것도 모든 분석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하는 세상이 되어 있고요. 쭉
넘어가가지고 마지막 이제 특히 인공지능이 제일 잘해주는 것이 코딩이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나중을 위해서 코딩 공부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코딩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핑퐁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구글 렌즈하고 인공지능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파이썬 공부하시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유튜브 같은 거에서 들은 것 같죠. 그래서 포토샵은 저도 내년에는 아직은 제가 업무상 포토샵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포토샵을 유료로 써봐야 되지 않을까 갈등이 생기는 그런 고민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유료로 쓰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으니까 OTT 서비스부터 해가지고 그것만 해도 지금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회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썼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에서 여기에서는 안 나오나? 잠깐만요. 검색을 해가지고 내가 제 글을 제가 제목을 몰라가지고 다시 검색해가지고 알렸는데 왜냐면은 또 혁신적인 게 하나 나왔는데 구글하고 그 엔비디아가 1억 4천만 불을 투자한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회사 이름이 달리다 할 때 달리다 웨이 길 그러니까 런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이쪽에 타이핑을 칠까요? 여러분도 요 관련되는 기사를 꼭 한번 보시면은 요게 또 세상을 엄청나게 지난주 칼럼이 있는데 런웨이 요 회사에 구글하고 엔비디아 메이저 회사들이 1억 4천만 불을 투자했답니다. 뭐 세일즈포스라는 건데 이게 단순히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그것을 넘어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타이핑해가지고 아니면 말로써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동영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런웨이 검색해가지고 데모 영상들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몇억 불, 뭐 몇십억 불, 몇백억 불 들어가 영화 찍잖아요. 그런 것을 뭐 몇천 분의 일, 몇만 분의 일로 줄어들지도 몰라요. 프롬프팅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은 영화 소식 만들어가지고 어떤 한 주제를 기획회의 해가지고 딱 여러 명이 딱 작업하면은 2시간짜리 영화 한 편 만드는 거. 저는 지금 일도 안 했거든요. 원래 이것은 유튜브용으로 만든 그 프로그램이 아니고 영화 제작용으로 아예 타겟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영화 제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만들면 어디 쓸 수 있고요? 광고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각 회사들이 자기 CF 찍는 것을 이제는 외주 안 줘도 돼요. 그 외주를 주더라도 영화 광고 찍는데 몇 억씩 들 필요 없이 몇백만 원? 이 정도만 들어도 이제 CF 하나가 나오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나는 지난주에 제가 이것을 런웨이 관련되는 이제는 영화도 현장 촬영 없이 인공지능으로 만든다 이런 칼럼으로 글을 썼는데 와우 이거 보고 이거는 진짜 대박인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쓰고 싶으면은 일단 무료도 있어요. 근데 무료는 몇 초, 한 15초 정도를 3편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크레딧을 주는데 뭐 12달러, 28달러, 76달러 이렇게 체계가 있는데 이게 공동 작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한 편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써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또 이런 관련된 업무 있으면 이거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런웨이는 내가 알고 있는 한 이 동영상, 특히 영화, CF 이런 만들어주는 것은 탑 오브 탑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한 해 아까도 이렇게 쭉 보여드린 제가 칼럼을 위주로 해가지고 주제를 했는데 쓰고 나서 원래는 이걸 책을 내려고 했는데 책을 낼 때는 진짜 많은 내용을 거의 반 정도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내가 주제를 잘못 잡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지만은 한 해가 가는 입장에서 올해 인공지능 챗GPT가 이렇게 큰 물결로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인공지능의 테마로 칼럼을 쓴 것은 상당히 행운 중에 하나였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칼럼을 쓰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했고 지금 뭐 32편을 쓰고 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는 어디 가서라도 그냥 인공지능 이야기를 할 때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됐으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농업방송 MBS라고 거기에서 제 책 관련되는 그걸 하면서도 인공지능 이야기를 했고 저도 기회가 닿으면 이런 거 가지고 강의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좀 더 저는 한 50편 정도까지는 제가 허락하는 한 계속 칼럼을 쓰고 싶고 시간이 되면은 뭐 계속 인공지능 공부는 계속 하고 싶어요. 제 업무하고도 관련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도 있는데 인공지능 찾기라는 것으로 공부를 하면은 조금 뭐랍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 찾기, 인공지능 기술 찾기 요런 그냥 관심 조금 남들보다 그냥 어떤 손가락 하나 더 나가는 관심만 가져도 생활이 엄청나게 편리할 거다.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제 전화번호 안 하시는 분들은 전화나 카톡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항상 알고 있는 짧은 지식이나 예, 그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좀 해보십시오. 대레사님은 어떤 것을 잘 쓰고 있다는 말씀인지 제가 런웨이 이미 쓰고 계십니까? 런웨이 하다가 다음 타이핑이 잘 쓰고 있다고 이야기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쓰고 있다는 말인데 대레사님은 워낙 뭐 이렇게 IT 잘 부분에서 쓰고 있어요. 구글 렌즈 별거 다 해요 그걸로. 그렇죠. 구글 렌즈 잘 쓰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뭐 AI로 뭐 이런 그리기라든가 뭐 이런 거 하여튼 잘 쓰고 있어요. 뭐든지. 그냥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지금 미더비 1시간 동안 한 미더비 어쨌든 이걸 좀 친하게 지내보자는 취지지 않습니까? 대레사님은 올 한 해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레사님한테 개인적인 느낌이 있었습니까? 뭐 내가 똑똑하지 않은데 이 AI로 인해 가지고 똑똑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림도 못 그리는데 AI가 그려주니까 그림 솜씨도 좋아지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글도 못 적는데 글도 적어줘가지고 필요한데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었고 또 갑자기 뭐 어디서 출산에 관련된 뭐 내용을 뭐 해달라 그러면은 얘 챗GPT한테 물어가지고 또 보고서 써가지고 또 추가 고쳐가지고 갖다 내기도 하고 덕 많이 봤어요 올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요즘은 버릇이 어느 정도까지 냐면 옛날에는 뭐 말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구글링 해가지고 찾아보지 않습니까? 요새는 챗GPT한테 물어봐요. 그렇게. 맞아. 그러니까 조금은 휴대폰에서 이제 챗GPT 속도가 말해주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졌고 상세하게 대답을 해주니까 직관적으로 구글링을 하면은 여러 개의 답을 그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지만 챗GPT는 직관적으로 바로 한 개의 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말해줘, 다시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엄청나게 편하니까 사소한 것들도 궁금하면은 저는 챗GPT로 가는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 맞아요. 빙이라든지 구글 바드라든지 글로벌 X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챗GPT가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고요. 그렇죠, 대리사님. 네, 맞아요. 챗GPT한테 물어봐가지고 레포트 막 써가지고 내고 덕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막 내 몸으로 가가지고 막 보다가 대충 이렇게 짝딱딱 찍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얘한테 이제 챗GPT한테 넣고 이렇게 해줘 그러면은 얘가 쫙 짜르륵 써주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워드 작업해가지고 이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똑똑하게 살았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그냥 그 지식 브런치라는 채널을 보다가 여권 이야기가 나오길래 챗GPT를 가지고 내가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여권에 대해서 글을 하나 쭉 적었는데 한 5번 질문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프롬프팅 잘하는 방법 이것도 가지고 한번 1시간 미드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챗GPT 가지고 잘 놀라면 프롬프팅을 잘해야 되거든요. 저도 이것을 1년 가까이 쓰다 보니까 대리사님도 자꾸 늘 적으죠 이렇게. 저도 프롬프트 배웠어요. 저 돈 네. 주고 그거 하는 거. 아 그래요? 이것 때문에 AI 배웠죠. 프롬프트 배웠죠. NFT 배웠죠. 메타버스는 이미 예전에 했고 하여튼 많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아니, 근데 프롬프트를 하는 것도 돈 주고 배워야 돼. 그 뭐 얼마 주고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는데. 배웠어요. 오. 나도 그러면 돈 주고 어디 가서 강의해야 되겠는데. 돈 받고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믿어본 공짜지 않습니까? 제가 프롬프트 그러니까 여기 이 브랜드가 좋은 게 다 이제 무료로 다 들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죠 뭐. 제가 아까 칼럼에 나왔지만 프롬프팅을 잘해야지 좋은 결과를 낳고 내가 만족하는 결과. 그림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프롬프팅 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일단은 프롬프트도 대리사님도 그런 거 느끼셨겠지만 일단은 내가 잘 써야 돼요. 그러면 잘 쓰기 위해서는 습관을 시키고 매일매일 사실은 써야 됩니다. 매일 그렇게 해야지 내 것이 되는 거지. 있다. 아 그런 게 있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건 카드라 통신이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미드저니도 그냥 안 되잖아. 이제는 다 돈 안 내면 안 돼요. 그래서 미드저니도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쓰는데 그것도 돈을 내니까 확실히 잘 그려주더라고요. 미드저니에서. 미드저니 지금 미드저니 아직도 쓰고 있습니까? 나는 요새 미드저니는 끊었는데 달리3에서 너무 가르쳐주니까 잘 그려줘 버리니까 달리도 돈 내야 되고 그래서 달리를 안 하고 그냥 아 미드저니 하고 그거는 다른 거는 그냥 돈 안 내는 거 이렇게 찾아가면서 쓰고 있는데 미드저니는 지난번에 이제 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돈을 안 내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수업 결제하고 쓰고 있어요. 둘 다 저는 그래서 유료로 둘 다 유료로 쓰다가 저는 네. 챗GPT에서 달리가 잘 그려주니까 미드저니 그거는 그림 그리는 기능만 있는 건데 굳이 쓸 필요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폐쇄하고 그냥 챗GPT 유료 하나로만 동의를 해버렸고요. 그러니까 챗GPT도 지금 돈 내고 이제 배우고 나서 3.5에서 4.0으로 이제 결제하고 써야지 그러고 가니까는 스톱됐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스톱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그거 결제도 안 돼요. 결제가 안 되더라고. 아 맞다. 그저께 뉴스에 그거 뜨더라. 뭔가 변화가 줄 거라고 앞으로.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거 이제 딱 강의 들으면서 아 이제 바꿔야지 했는데 이게 거기에서 들어가는 확장 프로그램이 막 여러 개가 있어서 그거를 쓰면 4.0이 돼야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유 아깝지만 4.0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랬는데 아 결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못 쓰고 있어요. 그냥. 아이고 나는 그래도 일찌감치 유료하니까 나는 아직도 잘 들어고 있어. 그냥 저한테 보내세요. 해보고 싶으면 제가 찾아드릴게. 어차피 유료를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차피 나는 챗GPT를 내년에도 이것을 이길 만한 회사들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요것은 유료로 좀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 3.5로도 거는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확장 프로그램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이제 배우다 보니까 아 도저히 이제 3.5는 안 되고 4.0으로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설명드려요. 3.5하고 4.0하고 그냥 기능상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3.0 없는 것만 이야기 드릴게요. 4.0에서는 3.5에 없는 사진 첨부가 됩니다. 사진을 올려가지고 그것을 분석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는 유사 그림을 하나 찾아가지고 그 사진을 설명해 달라고 해요. 그것을 그대로 복부돼 가지고 그 프롬프트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달라면은 조금 더 근접해가 그림을 그려줍니다. 미드저니는 사진 첨부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림 그려주는데 저는 그렇게 응용해서 쓰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엑셀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을 다이렉트로 만들어주는 것도 유료 버전에서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외에도 GPTs라고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징 돼 있는 그것도 유료 버전에서만 되는데 요게 앞으로 스토어가 열린다는데
저는 이걸 관심을 가졌는데 어떻게 돈 벌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스토어가 열리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고 하는데 아직은 제 눈에까지 이게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스마트폰 버전이든지 PC 버전이든지 GPT-4에서 유효한 기능들이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뭐 20불 괜히 내라고 하겠습니까? 유료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플러그인 기능을 들어가면은 API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들이 또 플러그인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또 다 개별 결제를 해야 되는 거라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나름대로 또 찾아가지고 유용하게 쓰시면 좋지 않겠냐 싶은데 아무튼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은데 뭐 대리사님이 마지막으로 또 마이크를 켜주는 바람에 이야기가 좀 더 연장이 됐는데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인공지능 이슈로 가지고 한번 당분간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할 때 그냥 호몽을 찾아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미드업에서 계속 인공지능을 한번 좀 시리즈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뭐 도움이 서희 중국어님 늦게 오셨네요. 오늘 구글 렌즈 인공지능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인공지능 시리즈로 해가지고 계속 달아볼게요. 그래서 다음에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우고 싶거나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은 저하고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저랑 같이 해주셔서 고맙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